안녕하십니까. 피싱 트립앤태클의 해지호구입니다. 오늘은 원산도권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영목항의 갑오징어 포인트와 낚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영목항은 사리 물대와 간조 물대에도 물살이 빠른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물대와 상관없이 갑오징어 낚시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쭈꾸미를 노린다면 영목항으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조류도 빠르고 또 밑걸림도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쭈꾸미를 공략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조류가 빠른 만큼 물때와 상관없이 갑오징어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갑오징어 낚시 포인트로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목항의 대표적인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주차 공간이고요. 여기 북쪽에 꺾이는 위치가 또 나름 유명한 포인트인데 자리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낚시 경험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협 위판장 쪽에 여기 이렇게 계단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선착장인데 요 두 곳이 나름 유명한 포인트죠. 하지만 여기 수협 위판장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주변에 주차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주로 낚시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크레인이 있는 부분이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항상 여기에서 저녁 시간대 탐사를 해서 갑오징어를 많이 낚았던 곳이고요. 여기와 여기에 서서 이쪽 주변을 공략해 봤을 때는 많은 그러니까 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서 요 부분도 유명한 포인트죠. 그리고 제가 중간 슬로프라고 부르는 이 슬로프 역시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낚시를 갔을 때 제가 낚시했던 부근은 요 부분이고요. 같이 낚시했던 앵글러 분이 갑오징어를 실제로 확인했던 부분은 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포인트가 가장 남쪽에 위치한 긴 슬로프인데요. 여기에서도 여기 모퉁이 주변과 여기 끝부분에서 많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만 보통 낚시를 할 수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많이 방문하는 편인데요. 여기에서는 한 번도 자리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목항은 원산도권의 국민 포인트이기도 하고 유명한 포인트죠. 입문자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잡는 앵글러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목항 낚시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영목항의 조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물이 물때에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를 때가 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흐를 때가 있는데요. 들물 때, 그러니까 물이 만조로 다가가는 시점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물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형태고요. 만조에서 이제 간조로 가기 위해서 물이 빠지는 시간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살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 연안 쪽으로 오면은 물이 부딪히면서 강하게 빠르게 흐르는 곳과 느려지는 경계가 생기거든요. 우선적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 수협 위판장 앞에 크레인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낚시를 직접 해보시면
여기 앞쪽, 발 앞쪽에 굉장히 미끌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 오면은 거의 미끌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조류 흐름을 들물 때나 날물 때 조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낚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만약에 만조에서 간조로 흘러가는 시점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류가 흐르고 있다면 이 캐스팅 방향이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채비가 떠내려가면서 금방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트리브를 해오는 순간에 밑걸림이 많은 브레이크 라인만 집중적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금방 채비 손실이 일어나죠. 낚시가 밑걸림만 많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낚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 물살이 빠른 상황에서 일단 캐스팅을 북쪽으로 조금 해줍니다. 한 45도, 45도로 해가지고 총 각도는 90도 정도만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한 45도 정도로 캐스팅을 해서 라인 텐션을 빨리 없애주면서 채비를 가라앉히면 채비가 요쯤에서 이렇게 앵글러가 바라보는 거의 정면 방향에서 바닥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럴 때 이때 낚싯대를 조금씩 들면서 채비를 약간 흘려주고 또 낚싯대를 조금 들면서 채비를 흘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먼저 채비를 바닥만 찍은 채 조류에 흘려 보내주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직선이 되기 전에 리트리브하고 멈추고 리트리브하고 멈추고 어느 미끌림이 발생하는 지점에 왔다 치면은 회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미끌림이 발생하지도 않고 채비를 원활하게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탁 흘려 보내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흘려 보낸 상태에서 다시 리트리브를 하면서 앞쪽으로 탁 가져오는 거죠. 그럼 아까 처음에 남쪽으로 캐스팅을 했을 때는 이 캐스팅이 되자마자 바로 조류에 휩쓸려서 미끌린 부분에 채비가 와서 이 계속 미끌리는 방향으로 채비를 리트리브 하는 방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낚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채비가 가라앉으면 조금씩 이렇게 흘려 내려 보내주고 또 조금씩 리트리브를 하다가 미끌림이 발생하는 지점에 닿으면 회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싱커 무게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무거운 봉돌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6호, 7호 이런 봉돌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죠. 그럼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쭉 쳐지는 상태에서 채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히트존은 이 부분이고 미끌림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다른 부분에서 놀다가 조금씩 갖고 오면서 이 미끌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위치에 접어들면 싱커가 무겁기 때문에 바로 채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여기에서 낚시를 할 때 이 살이 물 때에는 5호, 6호를 잘 넘기지 않는 편이고요. 근데 살이 물 때에서도 낚시를 해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물살이 굉장히 빨라졌다가 또 느려졌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살이 물 때라고 하더라도 물 흐름이 느려지면 3호, 4호 혹은 2호까지도 이 싱커 무게를 조절하면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낚시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왜 그런 상황이었냐면 조류가 들물이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강풍이 되게 많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었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라인은 남쪽으로 날리는데 채비는 북쪽으로 떠내려가는 상황인 거죠. 이 캐스팅을 해놓고도 이 라인 텐션을 바로 줄여주지 않으면 되게 힘든 낚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인은 바람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휘고 채비는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리트리브를 하는 순간 미끌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이 낚시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앞에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여기 발 밑에는 미끌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쪽 부분은 이제 모래가 좀 있고 한 요 정도로 나와야 이제 미끌림이 발생하는지만, 실제로 여기는 히트존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고, 여기는 이제 슬로프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동하면서 낚시를 조금씩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곳이라, 요 발 앞에는 미끌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끌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지점이 보통 히트존이거든요. 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캐스팅을 남쪽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라인 텐션을 줄여주면서 앵글 앞쪽에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채비가 떠내려가게 조금씩 탕 이렇게 운영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앵글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45도 각도가 벗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조금 리트리브를 해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이제 특정 미끌림이 발생하는 지점에 왔을 때는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히트는 여기에서 캐스팅을 해서 라인 텐션을 줄이면서 떠내려오니까 이쯤에 채비가 위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앵글로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조금씩 떠내려주면 갑자기 묵직해지거나, 아니면 이쯤에 왔을 때 다시 리트리브를 딱딱딱 해 나갈 때 묵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제가 낚시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치면 일단 버림봉돌 채비를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물살이 빠르더라도 뭐 살이 물 때는 4호, 5호, 아니면 무시 물 때는 3호 정도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쪽 방향이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이쪽 방향에, 물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이쪽 방향에 먼저 캐스팅을 해서 텐션을 줄인 상태에서 채비를 이렇게 가볍게 한번 흘려 보시고요. 뭐 왕눈이 같은 저렴한 애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조금씩 끌다 오면은 무조건 미끌림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좋은 애기를 교체해서 낚시를 하는 방식이죠. 이 애기에서 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즌 초반에 마리수 조과는 이 훅이 많이 결정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